아끼고 의지했던 사람이지만 더는 무엇도 기대할 수 없게 된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많은 요인들로 변화하는 것 같아요. 시작할 때는 서로를 향한 순수한 마음, 그거 하나로 충분했죠. 시간이 흐르면서 다양한 외부 변수가 개입하거나 상황이 변화하거나 혹은 미처 알지 못했던 성격에 대한 실망감 등으로 관계가 변질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고 슬픈 일이죠. 이 사연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우선 제 소개를 먼저 해볼까 해요. 저는 이제 막 30대 중반이 된 평범한 여자입니다. 얼마 전까지 저는 대학원생이었어요. 돈을 벌까 공부를 더 할까 고민하던 때가 있었는데 당시에 부모님은 제가 원하는 걸 하라고 응원해 주셨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가족들은 언제나 한결같이 제 결정을 지지해 주시고 지원해 주세요. 덕분에 저는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부족함 없이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대학원에서 공부에만 열중하며 살다 보니 벌써 30대 중반, 시간이 이렇게 흘러버렸네요. 하지만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힘들고 고달프기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제가 정말 사랑하던 남자친구를 만났거든요. 우리는 정말 서로 비슷했어요. 남자친구도 저와 같은 대학원에서 공부하던 학생이었거든요. 같은 목표를 갖고 같은 것을 고민하고 미래를 함께 꿈꾸며 달려나가는 든든한 사람이 곁에 있으니 대학원 생활도 즐겁게 느껴지더라고요. 서로 공부를 하느라 지칠 때면 저희는 잠시 나가 커피 한 잔 마시며 대화했어요. 그리고 응원했고 의지했답니다. 그는 저의 고충과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는 사람이었고 저 또한 그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어 너무나 행복했어요. 말 그대로 저희는 정말 순수하게 사랑했죠. 그리고 솔직히 하늘에 너무 감사했어요. 주변 친구들 보면 연애가 굉장히 힘들어 보였거든요. 서로 무언가 바라고 그 과정에서 실망하고 싸우고요. 근데 저희는 달랐어요. 저희는 가치관부터 너무 잘 맞았고 무엇보다 서로 어떤 것도 바라지 않았다는 게 큰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대학원을 함께 졸업하고 자연스레 결혼 얘기가 오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저희 둘 다 몇 년 동안 계속 공부만 하다 보니 모아놓은 돈이 없었어요. 저는 감사하게도 집에서 지원을 받으며 여유 있게 공부했다 했잖아요. 근데 남자친구는 대학원 학비를 내는 것도 빠듯해서 본인 용돈 쓰는 것도 자유롭지 못했어요. 원래 남자친구 집안이 경제적으로 넉넉한 편도 아닌데다가 얼마 전 남자친구의 형이 결혼하시면서 돈을 많이 사용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결혼한다 해도 시댁에서의 경제적 지원은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란 걸 익히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인지 남자친구는 결혼에 대해서만큼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주변 분위기도 저의 결혼 결정을 망설이게 하는 데 한몫했습니다. 누구는 엄청난 규모의 호텔에서 웅장한 분위기 속에서 결혼한다는 말도 자주 들려왔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뒤떨어진 사람처럼 취급하는 사회가 야속했어요. 나름 제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는데 너무 초라하게 결혼하는 건 아닌가 하는 어린 마음도 들었던 건 부끄럽지만 사실이네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그래도 결혼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의지와 마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지켜봐온 남자친구의 성향은 항상 노력하고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좋은 사람이니까 함께라면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검소하게 하나하나 아끼고 모으며 사는 것도 결혼의 묘미가 아닐까 생각했죠. 결혼에 대한 남자친구와의 대화가 진전이 되어 저희는 얼마 뒤 상견례를 진행했어요. 시댁 측에서는 반반으로 결혼 비용을 부담하자고 제안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사돈. 애들 결혼시키는데 이만저만 신경 쓰이는 게 아니죠. 얼마 전에 저희가 첫째 결혼시키느라 저희가 돈을 너무 많이 썼네요. 아 예, 익히들어 알고 있습니다. 많이 빠듯하시죠? 그래도 애들이 좋다고 하니 조건적인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안 그런가요 사돈? 그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결혼은 우리 반반으로 결혼을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데 어떠세요?
예, 저야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애들이 부담도 덜할 거고 자기들 삶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현명한 판단이십니다, 사돈. 경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상견례에서 어른들과 함께 반반 결혼을 결정해버리고 나니 그래도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남자친구도 결혼에 대해 한결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아 보였고요. 제 친구들처럼 남자 쪽에서 제가 받을 수 있는 건 없지만 결혼이 거래도 아니고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신데도 최대한 노력해 주시려는 시댁 식구들을 보니 그래도 역시 내가 신랑을 잘 골랐구나. 신랑만큼이나 시댁분들도 좋은 분들이시구나 생각했죠. 저도 아직 모아둔 돈이 없고 남자친구도 모아둔 돈이 없으니 살면서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우선은 급한 신혼집 문제부터 해결하기로 했어요. 얼마 전 아버지가 남자친구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우리 예비 사위, 우리 딸이랑 같이 신혼집은 좀 알아봤니? 반반으로 신혼집 비용 부담하기로 했는데 너는 어떻게 할 생각이니? 예, 아버님, 저는 아무래도 대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집에서는 지금 형평상 지원해 주시기 어려울 것 같고 저는 모아둔 돈이 없어서요. 가능한 만큼 대출을 해서 충당하려고 합니다. 그렇구나. 혹시 대출 이자에 대해서는 알아봤니? 네가 지금 직업이 없으니 대출 이자도 아마 어마어마할 거다. 딸이랑 신혼생활 하려면 조금 즐기기도 해야 할 텐데 대출금에 대출 이자 갚으려면 마음의 여유가 없을 것 같구나. 예, 아버님. 그렇긴 한데 별다른 방안이 없습니다, 아버님. 그래, 다 알아봤었구나. 그래서 말인데 내가 우선은 신혼집 비용을 모두 내줄 테니 살면서 열심히 살면서 비용 절반을 나한테 갚아나가면 어떠니? 대신 우리 딸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 저와 남자친구 모두 아빠에게 너무 감사했어요. 딸을 위해 예비 사위를 믿어주신 우리 아빠께 한편으론 고맙고 또 한편으론 짠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빠도 항상 열심히 사시면서 저를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거란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아빠에게 더 잘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살면서 몇 배로 갚아야겠다고 속으로 다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는 수월한 상견례를 마쳤고 수월한 신혼집 마련까지 끝마쳤죠. 결혼 준비가 됐던 것보다 훨씬 수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간소하게 해서 그런 건가라고 생각하며 이렇게 결혼하기로 결심한 저 스스로에게 매우 뿌듯했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전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앞으로 어떤 파국이 시작될지요. 상견례가 끝나자마자 시댁 식구들의 태도가 이렇게 돌변해도 되는 걸까요? 하루는 제가 집에서 쉬고 있는데 밖에서 벨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지? 하고 나가봤어요. 나가보니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아주버님이 찾아오셨더라고요. 어머니 혼자도 아니고 아주버님까지. 말도 없이 갑작스레 집에 찾아오신 게 좀 당황스러웠지만 상황이 있으시겠지 생각하며 웃음으로 반갑게 맞이했어요. 어머님, 아주버님 오셨어요? 말씀도 안 하시고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별일 아니다. 결혼 준비는 잘하고 있지? 장인어른 덕에 신혼집 구하는 것도 한결 쉬웠다는 얘기 들었다. 이제 신혼집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구나. 네, 어머니. 아빠가 도와주셔서 신혼집 문제는 한시름 놓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시고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는 주머니에서 종이 하나를 꺼내시더라고요. 펼쳐보니 삐뚤빼뚤한 글씨로 무언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이건 혼수 목록인데 너 주려고 가져왔다. 간소하게 적어왔으니 한번 읽어봐. 부담될 수 있으니 많이는 안 적었어.
요즘 젊은이들은 휘황찬란하게 결혼하는 게 대세라는데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고 소소하게 이 정도 선에서 해오면 될 것 같구나. 네? 혼수 목록이요? 갑자기 무슨 반반씩 비용을 부담해서 결혼하기로 상견례 때 이야기 끝난 걸로 아는데요. 여러분, 저는 제가 글을 잘못 읽은 줄 알았어요. 솔직히 상견례에서 혼수에 대해 이야기한 적도 없고 반반 결혼이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모든 걸 반반으로 하겠다는 뜻 아닌가요? 일방적으로 저에게 혼수를 해오라는 시어머니를 보며 기가 찼어요. 며느리야, 네가 뭔가 착각을 한 것 같구나. 넌 왜 없는 말을 지어서 하니? 반반 결혼이라고 하면 집값에 있어서만 반반으로 한다는 뜻인 거야. 네가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경제활동을 안 해봐서. 아니, 상식이 부족해서 잘 모르는 거다. 없는 말을 지어서 하다뇨. 분명 결혼비용 전체를 반반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모르긴 뭘 몰라요, 어머니. 넌 결혼이 처음이지만 난 나도 결혼했고 우리 첫째도 얼마 전에 결혼시켜봐서 알지 않니? 이 정도는 누구나, 정말 누구나 하는 거란다. 길거리에 누구라도 붙잡고 물어보렴. 갑자기 혼수를 요구하시는 것도 당황스러웠지만 뭐라고 써놨나 궁금해서 대충 훑어라도 봤어요. 혼수 목록들을 보니 더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명품 그릇, 명품 지갑. 저희 신혼생활과는 일절 관련 없는 것들로만 가득 채워져 있더라고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혼수 말씀하시는 것도 너무 당황스러운데 명품 그릇, 명품 지갑 이런 건 뭔가요? 저희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신랑이랑 검소하게 알뜰살뜰 신혼생활하기로 합의했어요. 아, 그거. 이번 홍수 목록은 너희 신혼 품목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들 위주로 좀 적어왔다. 내가 예전부터 에르메스 그릇 하나 갖고 싶었거든. 이거 디자인 한번 볼래? 너무 예쁘지 않니? 아, 그리고 그거 지갑은 첫째가 너무 갖고 싶다고 해서.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적어오신 물품들 가격을 대충 다 합쳐보니 그 가격은 또 어떻고요. 대강 계산해봐도 5천만 원은 훌쩍 넘겠더라고요. 그놈의 명품. 누구에게 자랑하려고 쓸모없는 것들을 다 적어온 건지. 혼란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지만 이성의 끈을 잡으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감정적으로 대처하게 되면 상황 판단이 흐려지고 해야 하는 말을 다 못하게 되잖아요.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이게 다 얼마예요? 얼핏 봐도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인데 갑자기 이 정도 혼수를 해오기에는 너무 부담이 돼요. 제가 돈을 벌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신혼집도 우선은 친정에서 마련해 주신 거잖아요. 더 이상은 저도 집에 부탁 못해요. 저도 염치가 있죠. 그리고 다 떠나서 왜 제가 혼수까지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얘야, 친정에 부탁을 못했다는 건 네 사정이지. 내가 그 사정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잖아. 그리고 30대 중반 된 여자가 결혼하면서 혼수해올 각오를 안 했어? 우리 아들처럼 멋진 남자랑 결혼하는데 이 정도가 대수니? 예비 시어머니 대답을 들으니 숨이 턱 막혔어요. 30대 중반 된 여자라는 표현도 모자라서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너무나 상식적인 것처럼 포장해서 하시더군요. 순간 결혼을 결정했던 제 판단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신혼집 돈도 추후에 아들이 갚기로 했는데 왜 생색 내냐면서 오히려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30대 중반 된 여자니까 혼수가 당연하다고요? 지금 그 말씀 실수하시는 거예요. 남편이랑 저랑 동갑이고 같은 대학원 졸업생인데요. 어머님 아들이 뭐 그렇게 잘난 게 있나요? 우리 아들?
잘났지. 착하지, 성실하지. 이런 남자는 상위 1%야. 내 친구 며느리는 명품 가방도 턱턱 해온다는데 나는 그런 것까지 바라지도 않는다. 이 정도면 무난한 거야. 저를 하대하시는 것도 모자라 친구 며느리와의 비교까지 오랜만에 스트레스가 극도로 치솟더라고요. 본인아들 귀한 거 아시면 저 귀한 것도 아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모자라 따라오신 예비 아주버님은 옆에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재수씨, 제가 결혼해봐서 알아요. 근데 여자 측에서 혼수는 꼭 해와야 하는 거예요. 제 와이프도 다 해왔어요. 혼수 한번 해오니까 시댁에서 예쁨 받고 편하게 잘 지내잖아요. 혼수는 시댁 식구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첫 단추예요. 답답하시면 제 와이프랑 한번 전화해 보실래요? 저는 헛웃음이 나왔어요. 예비 아주버님은 형님께 전화를 거시더니 지금 상황을 조곤조곤 자세히도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혼수와 관련하여 저에게 말 좀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싫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무슨 말을 하려나 들어보기로 했어요. 동서, 나예요. 지금 혼수로 갈등이 있다고 들었어요. 저도 혼수는 당연히 해왔어요. 알잖아요. 요즘 혼수 필수인 거. 스드메에 식장에 혼수까지. 돈 쓸 각오 안 하면 결혼하면 안 되죠. 동서, 그러니 혼수 꼭 해와야 돼요. 안 해오면 해온 저는 억울해요. 들으셨죠? 엄마랑 제가 이상한 게 아니라 요즘 시대에 혼수는 기본이에요. 아시면서 재수씨가 혼수 안 해오시잖아요? 그럼 우리 와이프가 난리 날 거예요. 왜 자기는 해왔냐면서요. 그럼 저랑 동생이랑 사이가 나빠지겠죠? 엄마는 중간에서 중재하겠죠. 그러다 보면 가족 분위기 파탄날 거예요. 재수씨 집에 돈도 많으시면서 그러니까 재수씨가 알아서 잘 판단하세요. 저는 딱 이 정도만 얘기할게요. 너무 나서는 것도 모양 빠지고 나는 운전만 해준다고 하고 따라온 건데 참 제가 아무리 남편만 보고 결혼하는 거라고 해도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을 평생 안 보고 살 수도 없는 노릇인데 앞길이 깜깜했어요. 아무도 제 입장을 이해해 주려는 생각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혼수 받으려고 결혼시키는 것도 아니고 무슨 거래를 하는 것도 아닌데 다들 저에게 바라는 게 너무 많았어요. 남자친구는 안 그랬거든요. 분명 저에게 바라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식구들은 왜 그러는 걸까요? 저기요, 어머님, 아주버님, 지금 다들 한몫 챙기시려고 저희 결혼시키시는 거예요? 저는 물질적인 걸로 시댁에 예쁨 받기 위해 결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래하러 온 게 아니라고요. 그냥 남자친구가 좋아서 서로를 믿고 결혼하는 거예요. 에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거래라니요. 저희 와이프도 해왔듯이 이건 관례 같은 거죠. 저기요, 아주버님, 예비 형님이 혼수를 해왔다고 저도 똑같이 해야 한다는 법칙은 없어요. 상황마다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그리고 저희는 지금 친정에서 신혼집 비용까지 먼저 내주신 상황이라고요. 혼수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더 생각해 봐야겠어요. 예비 시어머님, 예비 아주버님, 그리고 예비 형님까지 이것이 말로만 듣던 시월든가요. 순간 망치 한 대를 맞은 것처럼 머리가 멍해졌어요. 제가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혼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나름 꾹꾹 눌러가며 이야기했더니 시어머니 성격 나오더군요. 예, 너 참 생색내는 걸 좋아하는구나. 누가 신혼집을 공짜로 해달라고 했니? 우리 아들이 앞으로 일하면서 갚기로 했잖아. 누가 보면 신혼집은 니네가 마련해 온 줄 알겠구나. 어머니, 저희 아빠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저희 신혼집을 구하지도 못할 수도 있었어요. 어머님 아들
대출 가능 금액이 얼마 정도 되시는지는 아세요? 뭘 자꾸 아냐고 물어. 벌써부터 시애미를 가르치려 드는 거야? 너 참 못돼 먹은 것만 배웠구나. 이런 말까지 안 하려 했는데 너 그거 거지근성이야. 혼수해오라고 했더니 신혼집으로 뭐가 어째?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우리 귀한 아들 데려가면서 그 정도도 안 할 생각이었어? 여러분, 제가 거지근성인가요? 거지근성은 저쪽 집안 아니냐고요. 바보들이 있는 집단에 있으면 같이 동화가 된다고 저도 같이 바보가 되어버리는 기분이었어요. 100번 양보해서 제가 혼수를 해오기로 합의했다 쳐요. 그러면 저한테 고마운 마음을 가지셔야 하는 게 도리 아닌가요? 미안해하면서 부탁하셔야 하는 상황 같거든요. 그런데 뻔뻔하게 요구하시는 모습을 보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에게는 정말 실망을 했어요. 쉬는 날 말도 없이 집에 찾아온 것도 기분 나쁜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다 쫓아버리고 싶었어요. 그때였어요. 예비 아주버님이 또 어딘가 다시 전화를 하더라고요. 들리니? 나 형이야. 지금 엄마랑 나랑 예비 재수씨 집에 와 있어. 우리가 혼수 목록을 좀 적었거든. 그 엄마 맨날 필요하다고 했던 명품 그릇 알지? 에르메스 그거. 그리고 나 필요했던 그 지갑도 기억하지? 그거 몇 개 적어서 왔는데 재수씨가 노발대발 하신다. 네가 어떻게 좀 해봐. 그때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형의 편을 들으면서 안절부절 못할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형이 조금 화를 내니 이성적인 사고가 아예 마비된 사람처럼 너무 당황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 바로 깨달았어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다는 것을요. 여보, 들려? 지금 혼수 문제로 의견 충돌이 있다고 들었어. 내가 바빠서 지금 직접 가지는 못해. 근데 이건 형이랑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 결혼이라는 게 우리 둘이 하는 게 아니잖아. 가족이랑도 잘 지내려면 해와야지. 그리고 형이 화났잖아. 형이 말도 안 되는 걸로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거든. 제가 어이없어서 한마디 하려던 참에 옆에서 통화를 듣던 예비 시어머니는 한술 더 뜨시더라고요. 예, 들었지? 역시 우리 아들. 내가 우리 아들 상위 1%라고 했잖아.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주 바로 잡혔어. 아들, 엄마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엄마가 그릇 사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거니? 아니 엄마가 맞지. 걱정 마. 아들이 와이프 잘 설득해볼게. 그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 일단 알겠어 엄마. 나중에 또 이야기하자고. 예비 며느리야, 들었지? 네가 이상한 거야 지금. 이제 드디어 알겠니? 인정 좀 해라. 저는 참고 참았던 화를 더 이상 누를 수가 없었어요. 예비 시어머니, 예비 아주버님 이상한 건 애초에 눈치챘고 그들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며 중지하지 못하는 남자친구에게 크게 실망했습니다. 제가 알던 사람과는 반대되는 사람이었어요. 어머니 뭐라고요? 인정하긴 뭘 인정해요. 지금 제가 이상한 거라고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지금 여기서 저만 이상한 게 아니라 저만 정상인 거예요. 머리가 제대로 박힌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누구 하나 잘못된 걸 모르고 있잖아요. 다들 정신 차리세요. 좋은 가족이라면 서로 잘못된 걸 알려줄 줄 알아야죠. 여보, 어디서 큰 소리야. 지금 여보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많이 힘들어하잖아.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그까지 혼수해오면 되는 거 아니야. 아버님께 부탁드리면 되잖아. 그날 저는 남자친구의 말을 통해 확신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사람을 제대로 잘못 봤다는 것을요. 상견례를 진행한 것, 결혼하기를 결심한 것, 아니 애초에 남자친구를 저와 잘 맞는 사람으로 파악해왔던 것이 저의 커다란 착각이자 실수였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아무리 피를 나눈 가족이어도 존중할 수 있는 의견은 존중하고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무조건적으로 어머니와 가족 말을 따라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가족 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뒷전이더라고요. 자신의 가족들 앞에서 저를 심하게 비난하는 그를 보니 더 이상 이 결혼에 뛰어들 자신이 없었습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 하나로 결혼하려 했는데 그 확신이 사라진 것이니까요. 그때 제가 어릴 적에 아빠에게 들었던 말들이 불현듯 떠올랐어요. 딸아, 아빠는 우리 딸이 마음 편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인생에 중요한 선택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결혼이야. 결혼은 나를 불안하게 하는 사람과 해서는 안 돼. 서로 확신이 있어도 어려운 게 결혼 생활이야. 단호할 땐 꼭 단호해야 된다. 어릴 적 들었던 아빠의 말이 생생하게 뇌리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판단했어요. 이 결혼을 지속하는 것은 제가 분명 후회할 일이라는 것을요. 이건 아닌 것 같아. 저 결혼 못할 것 같아요. 제 말에 아무도 귀 기울여주지 않더라고요. 이런 환경에서의 평생 결혼 생활이라니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저는 다시 한번 굴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5천만 원 혼수를 해오면서도 굽신굽신할 수 있는 죽이 척척 맞는 며느리 두세요. 당신도 어머니랑 형의 말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멍청한 와이프 맞나? 아주버님은 지갑은 돈 벌어서 직접 사세요. 그거 거지 근성이에요. 저 파혼할 거라고요. 화를 내고 큰 소리를 내니 이제서야 제 말에 반응을 하더라고요. 정말 실망했어요. 이런 그들의 실체를 이제서야 알게 되다니 투자한 시간이 야속했어요.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죠. 잘해주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잘해주면 하대하는 사람. 이 집안 사람들은 후자였어요. 다시 생각해보니 투자한 시간이 아깝다기보다는 이제라도 알게 되어서 참 다행인 것 같았네요. 결혼해서 이런 모습을 처음 알았으면 배신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하늘이 도왔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까지도 저의 파혼하겠다는 의사를 여전히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답니다. 결혼하지 않겠다고? 상견례도 다 마치고 신혼집도 장만했는데 이제 와서 네가 뭘 어쩌겠다는 거니? 겨우 혼수 때문에 결혼을 안 하겠다니? 화났다고 말 함부로 내뱉는 거 아니다. 그러다 말이 씨가 돼요. 그래 여보, 어머니 걱정하시게 왜 말을 함부로 해. 얼른 사과드려. 신중한 사람이 왜 그래. 가족 될 사람들 앞에서 조신하게 행동해야지. 왜 이리 짜증을 내냐고 그래. 제가 결혼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정말 진지하게 표현했지만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신혼집까지 마련했는데 뭘 어쩔 거냐는 표정으로 어머니는 저를 바라봤고 남편은 되려 저에게 어머니께 사과하라고 요구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은 끝까지 장난만 치시네요.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었지만 이들과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더 이상의 화는 내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도 한땐 좋아했던 사람,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니까요. 예비 시어머니가 저에게 다시 생각해보라고 당당하게 말하는데 조금 이상했습니다. 옆에 예비 아주버님은 신혼집 계약도 끝난 거 아니냐고 그런 소리만 물어봤고요. 저 사람들이 무슨 배짱으로 저러나 싶어서 일단 다 돌려보내고 났는데 파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게 그냥 사귀다가 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근 결혼한 친구에게 전화해서 물어봤죠. 그렇게 30분 정도 통화를 했는데 저는 정말 머릿속에 하얗게 질려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동안 혼자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마음을 다잡고 저는 친정으로 향했어요. 신혼집 계약을 취소해야 했거든요.
아빠에게 말을 꺼내는 게 참 조심스러웠어요. 그냥 뭔가 파혼의 이유를 단순하게 말하고 싶었어요. 제가 들은 욕, 그래서 제가 상처받은 것들을 이야기하면 아빠는 많이 속상해하실 것 같았거든요. 근데 속상함도 속상함이지만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그 위약금이 무시 못했습니다. 계약금을 취소하면 돌려받지 못하고 많게는 몇 배씩 내야 되는데 솔직히 따지고 보면 못 돌려받는 계약금 금액이나 시댁에다가 해줘야 하는 혼수 금액이나 거의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그 돈은 모조리 우리가 뒤집어 써야 하는데 그 생각만 하면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런 상태로 도저히 결혼을 진행한다는 것은 방법이 없었기에 저는 친정 부모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대학 선배 중 변호사를 하고 있는 언니에게 조언까지 구해봤어요. 저도 이번에 들었는데 이혼뿐 아니라 파혼도 늘어나는 추세인데 감정적인 부분을 떠나서 금전적인 부분도 파혼하며 복잡한 경우가 많다고 위약금 문제로 잡음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파혼이 누구 때문에 벌어졌는지 명확하게 가르는 것이 불분명하고 상견례 자리에서 정확하게 혼수나 예단 없이 가겠다. 이런 대화도 없이 그저 반반 결혼이라 뭉뚱그려서 해놨기에 소송을 가도 시간이며 변호사 비용이며 복잡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고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데 내가 너무 순진하게만 생각했구나 싶었고 한편으로는 예비 시어머니가 저렇게 당당하게 요구했던 이유가 그거였구나 싶으면서 더구나 최근에 아주버님 결혼까지 해봤었다고 했으니까요. 우리 집은 제가 개혼이었으니 너무 몰랐구나. 나 때문에 부모님만 힘들어지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온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다가 친정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실에서 저희 부모님은 TV를 보시며 화목하게 계셨고요. 제가 도착하자 엄마는 밝게 웃으시며 함께 과일 먹자고 하시는데 터져나오는 눈물을 간신히 눌러 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앉아서 사과 한 조각을 먹는데 옆에서 아빠가 웃으시며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우리 딸이 행복하면 그만인 거야. 근데 왜 요즘 웃질 않니? 무슨 힘든 일이라도 있는 거야? 속에 담아두지 말고 털어놔라. 아빠가 해결은 못해줘도 함께 고민이라도 하지 않겠니? 하시며 제 손을 잡아주시는데 저는 듣자마자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있었던 모든 일을 다 말씀드렸어요. 시댁에서 혼수 목록을 가져왔는데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 그걸 다 손으로 하나하나 브랜드명에 심지어 디자인까지 적어서 가져온 꼴을 보는데 너무 기가 막혔다고 심지어 신랑은 그걸 해주라고 나를 등 떠미는데 나는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소리쳤어요. 그때 사실상 부모님 앞에서 파혼 선언을 했던 거였죠. 그리고 저는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다른 위약금은 기간이 많이 남아서 정리가 가능한데 아빠가 신경 써주셨던 신혼집 문제가 제일 걸려서 그거 계약까지 다 마쳤는데 저 때문에 어찌하냐며 그 돈이면 사실 혼수해줘도 그만이긴 한데 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괘씸해서 못 넘기겠다고 그냥 솔직하게 다 말씀드렸죠. 저는 엄청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엄마가 옆에서 저를 한참 보시더니 사과 맛있니? 하나 더 깎을까? 하시는 겁니다. 저는 심란하게 말하고 있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죠. 그러자 옆에 있던 아빠가 그래 이거 맛있네. 하나 더 깎아서 먹자. 두 분이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과일 먹는 이야기만 하시길래 너무 황당했죠. 엄마가 사과를 2개나 더 가져오시더니 제 앞에 내려놓으시곤 그러셨어요. 우리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고 바보 아니다. 하여간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러자 맞은편에 아빠가 씩 웃으시는 거예요. 이 엄마가 상견례 마치고 곧장 안싸돈 잡아놓고 물어봤었다. 반반 결혼이라고 거창하게 말만 해놨지. 아니 뭐를 반반할지 하나도 정한 게 없었잖아. 원래 그런 건 나중에 분명 이야기가 나오거든. 그때 주차장 내려갈 때 엘리베이터가 꽉 차서 나랑 안싸돈만 먼저 내려갔었잖아. 그때 주차장에 나오자마자 내가 물어봤지. 예단이랑 혼수 이런 건 어쩌시길 원하냐고. 원래 이런 이야기는 단둘이 해야 정확하게 들을 수 있거든. 그러자 아빠가 씩 웃으시며 당신이 사부인 붙잡고 내려갈 때 나는 진즉에 알고 있었지. 그런 건 너희 엄마가 참 야무져. 그러더니 엄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근데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도 아무 소리를 하지 않더라고. 자꾸 좋은 게 좋은 거다.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있고 내가 원하시는 게 있으시냐고 물어봤는데도 큰애 결혼하느라 정신이 없다는 둥 말을 피하는 게 너무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뭔가 있다 생각이 들었지. 그리고 신혼집도 그래요. 우리가 돈을 해줬으면 감사하다 고맙다 연락 정도는 와야 그게 맞는 거 아니야? 근데 아무 소리 없었잖아. 근데 우리가 뭐하러 계약을 해버리겠어. 당연히 안 하고 뒀지. 집이야 뭐 지천에 널린 게 빈집인데. 요즘 부동산 경기도 나쁘다는데 급할 게 뭐가 있어.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엄마를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니까 너도 이번에 세상 경험했다 생각해. 근데 참 보통 아니다 그 집도. 혼수 목록을 손으로 다 써왔다고. 요즘도 그러는 집이 있나 보네. 추접을 넘어서 추접스러운 거지 그 정도면. 그러면서 아빠가 저에게 그러셨어요. 너 내가 집값 보태준다고 할 때 사위가 갚는다고 말하는 거 들었었지. 근데 언제까지 갚겠다고는 끝까지 말 안 하더라. 그게 뭐겠어? 그냥 달라는 거지. 너희 엄마가 주차장에서 안 싸던가 그런 일이 없었다 해도 나는 계약서에 도장 안 찍어줬을 거다. 결혼식장 들어갈 때까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니. 더구나 아들 둔 집은 어떻겠지만 딸 자식 둔 부모 입장에서는 끝까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야. 하시며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아주시는데 저는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신랑에게 파혼 선언했고요. 예비시댁에서는 역시나 신혼집에 대해서 언급하더라고요. 그거 계약 끝난 집일 텐데 파혼 요구한 건 그쪽이니 알아서 처리하라며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곧장 받아쳤죠. 우리 아빠가 도장 아직 안 찍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해줬습니다. 그 소리를 하자마자 곧장 예비 신랑에게 연락이 오더니 저보고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면서 뜬금없이 자기 가족들을 설득해보겠다며 저를 붙잡더라고요. 아까 낮에 통화했던 목소리랑은 전혀 딴판인 사람같이 자상했어요. 근데 더 이상 저는 속지 않았죠. 그래서 흔들릴 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파혼을 했고요. 물론 감정 소모는 많았지만 세상 경험했다 생각하려고 합니다. 전 남친은 학교 안에서 5천만 원 남자라고 꼬리표가 붙었고요. 선배, 후배 모두 다 알고 있고 직장 하나 없는 대학원생이 혼수 5천을 요구했다며 한동안 학교가 시끄러웠어요. 결국 전 남친은 학교에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다른 학교로 옮긴 것 같기도 하고 더 이상 관심 두기 싫어서 저도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대학원 마치고 이번에 저는 제약회사 연구직으로 직장을 잡았고요. 여기서 열심히 일하며 제 다음 인생 단계를 준비할 생각입니다. 사랑은 순수하게 해도 결혼은 정말 다른 것 같더라고요. 물론 순수한 집안, 따뜻한 집안도 있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른 분들은 저와 같은 일 겪지 않으시길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